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나 혼자구나 하는 사실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분주한 하루가 끝나고 집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연락하던 사람이 하나 둘 줄어들었을 때, 또는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고요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바로 혼자라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건 반드시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혼자가 나를 무겁게 누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혼자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들리는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집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온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다 문을 닫고 들어선 집 안에서 갑자기 조용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크게 느낍니다. 불이 꺼진 방, 텅 빈 거실, 그리고 오직 나 혼자 있는 침대. 예를 들어 생일날 축하 전화 한 통 없이 집에 홀로 앉아 있는 순간, 저녁을 차려 먹을 사람이 나 하나뿐인 식탁, 그리고 텔레비전만 시끄럽게 켜져 있는데 그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바람직한 방법은 그 고요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나와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도 좋고 일기 한 줄을 써도 좋습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락이 끊어진 순간. 언젠가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더 이상 소식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기분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구가 바빠졌다며 연락이 끊기는 경우, 기대했던 메시지가 오지 않는 경우, 혹은 내가 보낸 안부 인사에 답장이 늦어질 때, 바람직한 방법은 그 공백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새로운 인연, 그리고 스스로의 시간을 더 깊이 채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특별한 날의 공허함.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은 혼자라는 사실이 유독 크게 다가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듯한 기분. 예를 들어 설날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머무를 때, 크리스마스에 거리를 가득 채운 커플들 사이에 혼자 걷는 순간, 혹은 생일날 초 하나 켜놓고 나 혼자 축하하는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그 날을 꼭 외부와 연결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작은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나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산책.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아플 때 찾아오는 고독. 몸이 아플 때 혼자라는 사실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없는 순간, 마음까지 더 외로워지죠. 예를 들어 독감으로 며칠을 혼자 끙끙 앓는 경우,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진료를 기다리는 경우, 혹은 응급 상황이 올까 두려워 잠을 설치는 순간, 바람직한 방법은 혼자일수록 더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라는 사실은 군중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데도 나와 연결된 사람은 없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경우,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고립된 듯 느껴질 때, 혹은 큰 모임 속에서 대화가 끊겨 어색하게 홀로 있는 순간, 바람직한 방법은 억지로 끼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의 관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밤의 고요 속에서. 특히 밤은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고 조명이 꺼지면 오직 나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드니까요. 예를 들어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지쳐버릴 때, 새벽 2시에 뒤척이다 창밖에 정막을 마주할 때, 혹은 잠들지 못한 채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바람직한 방법은 밤을 공허하게 흘려보내기보다 차라리 규칙적인 루틴으로 채우는 겁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라는 감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일곱째, 누군가의 부재가 크게 다가올 때, 가까운 누군가가 떠나고 난 자리는 그 자체로 공허합니다. 떠난 자리가 클수록 혼자라는 사실은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떠난 뒤 빈 방을 마주하는 경우, 오랜 친구와의 결별 후 홀로 남겨진 자리,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후에 텅 빈 집. 바람직한 방법은 그 부재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억을 추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로소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덟째, 스스로에게서도 멀어졌을 때 혼자라는 건 꼭 외부의 부재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가 멀어졌을 때, 스스로조차 나를 돌보지 못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는 무기력한 날,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나 자신이 싫어지는 시간.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꾸짖는 대신 다독이고, 못한 것보다 해낸 것에 눈을 돌리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아홉째,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남들은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직장에서 동료들이 승진하며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듯할 때, 혹은 SNS 속 남들의 삶이 반짝여 보일 때, 바람직한 방법은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내 속도대로 가는 겁니다. 혼자는 멈춘 게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찾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열째, 그러나 혼자는 때로 힘이 된다. 결국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들리는 날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혼자가 외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유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혼자 하는 공부와 취미가 나를 성장시키는 순간, 혹은 혼자 버틴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순간. 바람직한 방법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자립의 토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여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넓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들리는 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 안의 고요, 연락의 공백, 특별한 날의 공허함, 아플 때 찾아오는 고독,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밤의 적마, 누군가의 부재, 스스로와 멀어진 마음, 세상과의 비교, 그리고 끝내 혼자가 주는 힘까지. 혼자라는 사실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